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교전을 공부하려거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라.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음병을 모두 치료하기는 어렵나니 교전과 스승님들의 말씀에서 먼저 그 치료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동의보감에서 그 근거와 치료법을 찾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건강정보 전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손을 막 비볐을 때 각질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비듬처럼 떨어지는 건선. 찬바람이 불면은 증상이 심해지는데 건선이 있을 경우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건선이라는 것은 피부 각질층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보습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손이나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있는 곳에서 수시로 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때를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건선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때를 자꾸 밀다가 보면 우리 몸의 표피에서 당연히 수분 자체가 발산이 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때미는 것을 최대한 적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샤워를 하실 때도 최대한 자기 몸 피부에 자극이 덜 가게 비누나 샴푸를 이용을 하실 때 최대한 연하고 자극이 덜 가는 걸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중요한데 이 건선에서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한방에서 피부는 폐주 피목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에서 우리가 좋은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산소가 너무 공기가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있는 사무실은 마음대로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없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환경을 가습기를 좀 틀어 놓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빨래, 수건 같은 걸 좀 이렇게 요즘 원룸 같은데 혼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네. 빨래 같은 걸 축축하게 좀 걸어 놓아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식습관이 지속되면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위장 질환이 약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장상피 화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상피 화생은 위암 발생률이 11배 정도 높아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상피 화생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도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 간혹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합니다. 오, 그렇군요. 아예 안 드실 줄 알았는데 간혹 드시는군요. 근데 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왜 위 아프다, 쓰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잖아요. 그렇게 급성 위장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자극적이라고 하면 많이 맵거나 이제 많이 짠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식들이 이제 위에 벽을 아무래도 자극을 하게 되면 위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급성 위염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맵고 자극적인 것을 위염이 있는 경우나 매운 거나 좀 자극적인 걸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좀 화끈거리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적절하게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위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생기면 위암이 되는 수치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 그 다음에 이형성증, 그 다음에 이제 위암 단계로 거쳐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0.1%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장상피 화생이 위암으로 가는 확률은 0.2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위벽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이형성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형성증으로 가게 되면 0.6% 정도로 이제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만약에 이 이형성증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 0.6%에서 6%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10명 중에 1명 가까이가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항상 병원에서 건강검진상 위내시경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장상피 화생으로 위암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위암으로 발생할 확률은 0.2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형성증으로 가게 되면 6%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항상 관리를 위장관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위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내시경 검진을 꼭 받으라고 하시는 대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상피 화생은 위암으로 변하는 확률적 수치는 낮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장상피 화생은 어떤 질환인가요? 이 장상피 화생은 우리 몸에 이제 위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염증을 받게 되면 이제 만성 위염이 되고 또 만성 위염에 의해서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장기적으로 가다가 보게 되면 위벽 자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벽이 얇아지게 되면 이 위벽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위산이 위벽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 위산이 적게 나오고 위산이 적게 나오다가 보면 적게 나오는 부위는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상태와 비슷해지면서 이 부분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면서 위 점막의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네. 그 자리에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들로 바뀌는 것을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박사님, 위벽이 위세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 위세포로 되어 있어야 위산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위산은 강산으로 pH 2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 그렇지 않으면 독이 있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위벽에 의해서 위산을 찾고 내뱉어서 이것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세포는 이 위산에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위에 상피세포의 크기가 줄어들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상피 화생은
위축성 위염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위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상피 화생과 위축성 위염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위축성 위염은 위에 이제 상피세포가 있고 그 밑에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근육이 있는데 위에 상피세포는 조금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은 위에 상피세포가 이제 두꺼운 것이 얇아지고 쪼그라드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위의 상피세포에서는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좁아지게 되면 위산 자체가 적게 분비가 이제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위산이 이제 적게 나오게 되는 부분은 어디하고 그 환경 자체가 같아지는가 하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상태와 같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인체는 다시 다른 걸로 채우기 때문에요. 소장과 대장의 점막 유사한 세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 곳에서는 위산이 원래 정상적인 위의 상피세포에서는 위산이 정상적으로 100%가 나온다고 보면 위축성 위염이 있는 곳은 위축성 위염이 있는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위산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어서 장상피 화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산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나오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연중에 먹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는 발암 물질이 있는데 이 발암 물질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장상피 화생이 진행이 되면서 이형성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위축성 위염은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 정도지만 장상피 화생은 아예 제로. 제로입니다. 근데 왜 위산이 적으면 속도 쓰리지 않고 좋을 것만 같은데 위산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위산은 우리가 이렇게 간혹 속이 쓰려보고 그 역류성 식도염에서 이제 위산이 역류하면 이 식도가 굉장히 따갑고 아프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pH가 2로 강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위산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발암물질을 불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을 그냥 없애고 깨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위산이 좀 많이 분비가 된다 이런 분들은 위의 상피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요. 위장의 암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나 대장의 암은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산 과다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 극도로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 궤양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평균치 정도로 적절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장이나 이제 대장의 암을 우리 위장으로 들어오는 음식물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많이 먹고 또 탄 물질들도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면 내가 탄 걸 가린다고 해도 또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누룽지를 좀 먹잖아. 이렇게 네. 태우는 음식. 그런데 이게 이제 위산이 있어야 이 발암 물질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불활성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이제 대장 쪽에 암을 훨씬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적절한 이제 위산 분비는 내 몸에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적정한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장상피 화생을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건지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발견이 되는 건가요? 증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장상피 화생의 증상은 오히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장상피 화생에서는 그 산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속쓰림 증상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해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께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위축성이 되어 있고 또 위 상피세포가 많이 안 보인다 그러면 두 번째는 거기서 좀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 의해서 그 점막이 소장이나 대장 점막의 세포하고 유사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장상피화생이 나이가 들수록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상피화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위는 위산이 있다고 했잖아. 위산이 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 위장에는 균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국 분들에서 거기서 사는 균이 있는데 그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균이 계속해서 위벽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위축성 위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을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흡연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발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발암 물질들이 위 상피세포를 자극을 하면서 위축성 위염이 오고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 또 하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물질의 이제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앞서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과식입니다. 특히 이제 고지방식이라든지 고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고지방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름기, 지방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담즙 분비가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담즙 분비가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고지방식을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담즙 분비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담즙 분비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는 위로 역류하기 때문에 장상피 화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고염식의 경우에는 이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고염식을 하는 경우에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 경우에는 꼭 내과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고 그 다음에 항상 적절하게 염분을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장관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위장관에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위의 상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내가 적절히 위장도 하고 내가 뭐 팔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해야 근육이 줄어들지 않듯이 이 위장관도 적절하게 운동을 해 주어야 위의 상피세포가 더 이상 약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만 받으면 좀 체한다. 내가 좀 잘 먹다가도 스트레스 받는 소리를 딱 들었다. 그러면 위장관에서 운동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장상피 화생 또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아도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 상피세포에서 위장관에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내 몸에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선천적 체질적 요인으로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위암에 이제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제 비위가 약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 중에 위암에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비위장관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암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연령대를 봐도 70대에서 거의 80% 이상이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나이가 이제 70세 이상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위장관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네. 주의하셔야겠고요. 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흡연, 과식, 체질적 요인을 이유로 이 장상피 화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장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장상피 화생은 한 번 진단을 받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 아, 그러게요. 망가질 위세포가 좀 돌이키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성 위축성 위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위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내 몸의 이제 상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소장이나 대장, 점막에 유사한 세포로 변형이 된 거고 거기서 이형성증으로 중증 이형성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상피 화생이 이미 진행이 된 것이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위축성 위염 없이 장상피 화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 주신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어떤가요? 예, 99% 이상이 없습니다. 없군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비슷해야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비슷한 세포가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지.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왔을 때 항상 먼저 위장관 관리를 하시고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위에 있는 장상피는 진짜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장상피와 똑같다.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한 세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위장관 자체에서 위상피 세포에서 위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위를 전체가 다 장상피 화생으로 돼서 위산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의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부가 유사한 점막과 비슷하게 되고 또 이 점막은 발암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상피 화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만성 위축성 위염 단계를 거쳐서 장상피 화생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치료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형성증으로 또 장상피 화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인이 6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원인이 한 가지 또는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상피 화생을 거쳐 위암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경우에는 내과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이제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해서 제균을 시키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 흡연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 금연입니다. 그리고 또 금연을 자기가 잘 못하겠으면 요즘은 이제 뭐 내과라든지 또 보건소에 가면 금연에 도움을 주는 또 약도 있기 때문에요. 꼭 금연, 위내시경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특히 이제 70에 가까워진다, 60이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와 있어도요, 1차적으로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과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식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밥을 2그릇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분이 있고요. 밥을 3분의 2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밥을 3분의 2 공기를 먹었는데 배부르다. 그러면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식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저녁에 이제 소식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는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는 한 10% 이하로 적고 90% 정도는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주변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간장에 따라서 우울증으로 생기느냐, 울화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전문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6번째 비위가 약한 경우입니다. 5번째 비위가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데 가족력이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비위가 좀 약하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내가 음식을 조심하고 앞으로 이제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금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과식을 하는 것을 최대한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비위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70세인데요. 이것도 내가 내 나이를 70 이하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높아지면서 누구나 70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어도 꼭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든 어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든 간에 내가 이제 70이 넘으면 위장관의 기능, 또 70이 넘어가는 경우에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장상피 화상이 2~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상피 화상은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내가 70이 넘고 장상피 화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다른 치료,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장상피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위와 이제 장에 관계된 또 보하는 침이라든지 이제 뜸 치료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75세 여성 165cm 63kg입니다. 10년 전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5년 전 장상피 화생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망진상 피부가 이제 윤기가 없고 좀 조밀한 편이셨습니다. 맥박은 이제 68맥으로 이제 정상이었고 맥진상 힘은 없고 오른쪽 맥이 성해서 스트레스와 소화가 안 되는 맥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력이 없고 소화도 안 되니까 이제 보약도 먹으면서 장상피 화생도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간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면 이거 이제 장상피 화생이 위암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게 이상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검진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셨고 현재 이 어머님 나이는 이제 75세로 비위 자체가 약해지는 나이고 피부에 윤기도 없고 또 맥도 약하시고 또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받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기운도 없고 스트레스도 있었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스트레스, 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약 30%,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라약 30%,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위장을 따뜻하게 보하는 약 40% 비율로 약을 구성을 해서 6개월 투약 후 재반 증상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6개월 이후로는 다시 6개월 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침이나 이제 뜸 치료를 꾸준히 해서 이제 1년 치료를 받고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해서 장상피 화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분이 만족한 치료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상피 화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요.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장상피 화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 장상피 화생에 도움이 되는 차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이제 음체질의 경우에는 메가와 대추를 각각 10g씩 넣고 예, 물을 1000cc 넣으시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내 몸이 열이 좀 많고 예, 에어컨이나 예, 선풍기를 좋아하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예, 메가와 향부자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차 요법을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는 이 차 요법을 드실 때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꼭 식사 안 하고 드셔도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한방차에 쓸 약재들도 직접 가져와 주셨어요. 네. 대추는 누가 봐도 대추인데 예. 메가와 예. 향부자는 무엇인지? 예. 여기 특히 이제 메가와 대추, 예, 메가는 우리 이제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엿기름이 쓰는데 특히 이제 식혜를 만들 때 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내가 만성 위축성 위염이다, 장상피 화생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음식점에 가면 식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커피 드시는 것보다요, 만약에 식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식혜를 드시는데 이 식혜는 엿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음체질의 경우에 이 대추를 같이 다릴 때는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 대추는 껍질로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대추는 자기 종자를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삶아도 바로 우러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그 가위로 한 4번 정도, 2번 정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약재가 그 향부자입니다. 예, 이 향부자는 우리 몸의 동의보감에 보면 예, 기분을 좋게 하고 특히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효과가 더 있다고 하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성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위장관 운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대표적인 도움이 약이 향부자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향부자는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 예, 이 기분을 좋게 하는 약재로 적고 있기 때문에요. 이 향부자와 메가를 차 요법으로 여성분들 내가 뭔가 장상피 화생은 없어도 기분이 나쁘면 좀 잘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향부자와 메가를 또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장상피 화상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직접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은 메가와 향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달인 한방차입니다. 네, 양체질에 해당하는 예.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끝맛이 담백하고 또 살짝 매콤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슴 쪽을 식도 쪽을 내려가면서 여기 가슴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제 위장관을 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편해지는 느낌이 네. 있는데 여러분도 이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상피 화상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이 장상피 화상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은 음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 모혈인 중앙과 위에 하합혈인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중화는 우리 명치와 배꼽의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식사를 한 다음에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 때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누워서 무릎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족삼리는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을 때 양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부분이 이제 내측에 있고 바깥측에 있는데, 내측은 내스란, 외측은 외스란인데, 외스란에 본인의 이제 2번째 손가락을 대고 4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족삼리이니까요. 이 족삼리를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체질이나 양체질은 둘 다 이제 중앙과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신맥혈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맥혈은 바깥쪽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누르면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서 10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조해라는 혈자리를 같이 추가하시면 되는데, 조해라는 혈자리는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 다리 족삼리나 조해라든지 신맥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족삼리나 신맥 그 다음에 조해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찰을 하다 보면 내가 음체질 같기도 하고 양체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다 같이 신맥혈이나 조해혈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요법도 메가와 대추, 향부자를 각각 10g씩 해서 이제 차요법으로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장상피 화상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에 이어서 한방지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원음 방송 카카오톡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세한 상담을 네.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몸무게는 70kg 나가고요. 네, 이제 키는 180대고요. 네, 나이는 60입니다. 네.
우리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4개월 전서부터요. 예, 갈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일반 병원에 가서 그 당뇨가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어머님이 당뇨이신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당뇨가 의심스러워서 당뇨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당뇨에서는 전혀 뭐 당화혈색소나 식전 식후 당뇨 수치가 안 나와요. 네, 근데도 계속 갈증이 심하거든요, 요즘에도요. 예, 그래서 평균 한 2.5리터 내지 한 3리터 이상을 물을 마셔요. 예,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달달한 음료, 그리고 또 찬 음료도 좀 같이 섞어서 마시는 편이고요. 예, 제가 불편한 거는 음료를 먹는 건, 물을 많이 먹는 건 좋은데, 네,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숙면을 못 자요. 자다가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요. 네, 일어나다 보니까 한 2번, 3번 일어나서 소변 보고 또 목마르니까 물 마시고 한 2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 3, 4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제 갈증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 3, 4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전이나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한 건 없으십니까? 그 전에 뭐 스트레스를 뭐 직장인이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약간 있었겠고요. 예. 그리고 뭐 과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뭐 수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네, 없어요. 수술 받은 적은 없고 그 무릎 연골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좀 건 걸 했는데 예. 그냥 조금 안 받고 그냥 있거든요. 예. 현재 뭐 그-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예. 뭐 혈압, 당뇨 뭐 다 정상이라서 예. 그 약 먹는 거 영양제 정도만 먹고 있어요. 예. 영양제는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영양제는 그냥 뭐 몇 년째 그냥 먹고 있어요. 예. 한 가지 정도 드십니까? 몇 가지 정도 드세요? 뭐 비타민 C, 그런 다음에 오메가, 밀크시스, 예. 뭐 그렇게 한 3-4가지 먹고 있어요. 예. 술은 하십니까? 술은 마시면 막걸리 한 병 정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마셔요. 아, 일주일에 3-4번 거의 막걸리 한 병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죠? 예, 예. 네. 이 술은 지금 서너 번 이렇게 일주일에 3, 4회 드시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몇 년 됐죠? 예, 한 3, 4년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평생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막 소주 좀 많이 먹고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예. 술을 좀 줄이면서 주종을 이제 막걸리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매일 마셨고요. 예. 소주를.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소주가 이제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안 예. 먹으면서 이제 반주로 한두 잔 먹다가 막걸리로 바꿨죠. 완전히 술 주종을. 예. 지금 그 이렇게 병원에서 그 피 검사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도 검진 예, 받은 거죠? 같이 했습니다. 예. 예. 소변 검사에서도 뭐 콩팥이나 이런 쪽은 다 정상으로 예, 검진.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예. 지금 몸무게가 180cm에 70kg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 몸무게세요? 예, 계속 평균적으로 이 몸무게를 유지해 왔어요. 젊었을 때서부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갈증이 나시는 게 술은 주로 이제 저녁 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주로 그 갈증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주로 나세요? 거의 뭐 하루 종일 물을 달고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평상시 지금 이제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예, 아침에는 그냥 유동식을 좀 먹고요. 예. 과일을 갈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선식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유동식을 좀 먹고요. 예. 그 점심 저녁은 정상적으로 먹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녁 때도 물을 이렇게 2.5에서 이제 3리터를 마시다 보면 낮에도 화장실에 이제 자주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낮에도 자주 가죠. 예, 그러면 이제 물을 드시고 이제 바로 가세요? 조금 있다가 가세요? 밤에는 그냥 소변을 보고 물을 먹고 자고요. 예, 그리고 낮에는 물 먹으면 바로 가진 않아요. 예. 지금 원래 그 소주 이렇게 소주 드실 때도 그때는 소주는 드실 때는 지금 특별히 뭐 하루에 이제 그때 한두 병 정도 이렇게 드신 겁니까? 예, 그렇게 먹었죠. 네. 지금 이제 보여지면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경우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것이 한방에서는 이제 소갈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소갈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몸무게는 70kg로 그냥 줄지 않고 그냥 계속 이 몸무게가 유지가 되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이제 술은 거의 매일 드시다가 지금 이제 막걸리로 바꾸셨는데 지금 예. 원래 좀 달달한 음식 지금 갈증이 나시기 전에 지금 3, 4개월 전에 이렇게 소주 마시고 그럴 때는 원래 술을 좀 잘 드시는 분들은 달달한 거는 많이 안 드시는 편이거든요. 예, 그때는 많이 안 먹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막걸리로 바꾸면서 막걸리가 좀 단맛이 많이 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막걸리를 먹었을 때 처음에 속이 뭐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이런 증상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이제 술을 지금 이렇게 많이 드시는 술을 일주일에 이제 서너 번 드신다는 것은 원래 간의 이제 해독 능력보다 많이 드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네. 현재 이제 물을 많이 이제 먹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변을 많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 몸에서 갈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갈증을 유발하는 게 하나가 이제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소갈문에 보면 갈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드시고 그냥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그냥 달달한 술 이렇게 한두 모금 이제 맥주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지금 네. 현재는 이제 주갈로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술을 먹어서 지금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 이제 본초문에 술의 성질을 보면 술은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이 있다고 적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열이 있다가 보면 내 몸에 이제 진액을 말리면서 갈증을 유발하게 돼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병원에서 검진상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술을 일단은 지금 끊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일단 끊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선은 그 술을 본인의 이제 체질보다 또 간에서 해독하는 영양보다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증을 없애주는 차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갈근 10g. 갈근 10g. 예, 그 다음에 천화분 10g. 천화분이요? 예. 천화분 10g. 예,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물을 1000cc 넣으세요. 1000cc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달이면 네. 예, 이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거를 그냥 조금 이렇게 많이 달이셔가지고 갈증이 날 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3번씩 드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술은 당분간은 한 달 정도는 끊으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요법을 한 달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예, 알았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오늘은 이 소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갈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술이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소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소갈증이 나타나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갈은 내 몸에 이제 위하고 대장 쪽에 열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뇨라는 것은 이제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내분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마른다는 소자와 갈증이 난다는 갈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잘 먹는데 그 다음에 살이 빠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갈증이 자주 나서 물도 잘 마시는데 소변을 여러 번 마시는 대로 보러 가고,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 잘 먹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잘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우리 살이 말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하신 분의 경우에는 물은 지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나서 소변으로 빼내도 체중은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고 했고, 또 하나 이제 원래 소주를 드시다가 술을 많이 드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술을 해독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막걸리로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오리지널 술을 정말 잘 드시는 분들, 우리 동의보감에선 주객이라고 하는데요. 술을 좋아하시고 원래 체질적으로 잘 받는 분들은 단 것을 잘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술 자체가 칼로리가 워낙 높고, 그 다음에 열을 생기게 하는데, 우리가 달달한 걸 먹으면 내 몸에서 열이 더 생기게 되니까 술을 먹는 분들은 내 몸에 열이 술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달달한 것을 적게 먹게 되어 있는 게 내 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막걸리로 바꾸면서 막걸리는 단맛이 조금 더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적으로 술을 먹을 때도 소주는 청주가 되는 거고 막걸리는 탁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탁주는 우리 몸에 이제 찌꺼기가 조금 더 남게 되고 그러면서 열이 발생이 되니까 갈증이 자꾸 유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물도 마시는데 아마 시원한 물이 많이 땡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소갈은 소갈인데 실질적으로 당뇨까지 전환은 되는 건 아니고 술을 그동안 많이 먹어오면서 발생한 이제 갈증으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술을 먹었을 때 간에서 아까 소주를 매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술이 깨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이 이미 초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술을 끊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을 해독을 하면서 이제 술에 의해서 내 몸에 발생한 열을 꺼주는 게 이제 갈근과 천화분이라는 약재이기 때문에 이 약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술을 한 달 끊고 다음 한 달 있다가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갈증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소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상피 화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장상피 화생을 예방하고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박사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상피 화생이든 만수성, 위축성 위염이 있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연입니다. 요즘 1년에 거의 8만 명 이상이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는데요. 그 중에 이제 11% 정도가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WHO 2004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위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 또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나이가 높아질수록 또 병원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모든 거에 앞서서 금연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식사를 과식하지 않는 게, 배부르지 않게 식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부르지 않고는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한 공기로 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녁 때 이제 모임이 있어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는 배가 안 고프면 한 3분의 1공기나 3분의 2공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장관의 기능을 잘 살펴서 여기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장상피 화생뿐 아니라 위암 예방을 위해서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자극적인 식습관이 지속되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위장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상피 화생 증상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